지난 시간에는 이제 글루카곤의 분비 조절이 혈당, 인슐린과 마찬가지로 혈당에 영향을 받는데 인슐린과 반대가 되는 정확히 반대가 되는 그런 형태로서 혈당에 자극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글루카곤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이제 아미노산, 혈중 아미노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이 아미노산, 이 증가된 혈중 아미노산은 좀 독특하게도 우리 인슐린에서 지난 12월에 말씀을 드릴 때에도 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다른 요인으로 혈당뿐만 아니라 이런 아미노산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어떤 혈중 농도 증가가 마치 과잉 혈당과 유사하게 인슐린 분비를 자극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반대의 어떤 그 작용을 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혈중 아미노산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분비가 억제가 될 것 같은데 글루카곤의 분비가 오히려 자극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반대가 아니라 둘 다 분비가 촉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거 보면 참 우리 몸이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참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쉽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획일적으로 뭔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을 훨씬 더 유기적으로 또 우리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고농도의 혈중 아미노산은 글루카곤 분비를 자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분비가 된 글루카곤은 인슐린에서는 그 아미노산을 이제 세포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글루카곤은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전환을 해가지고 각 조직에서, 여기 이제 혈당을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조직에서의 더 많은 포도당이 공급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걸 이제 포도당의 가용성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는 이유가 이런, 결국에는 이제 각 조직에서 포도당으로서 우리가 이 아미노산은 이제 포도당으로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조직에서의 포도당 가용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떤 그 혈중 아미노산에 의한 어떤 분비가 촉진이 되지만은 인슐린은 어떻게든 그 에너지 원인 아미노산을 저장하려고 하는, 또는 당분을 저장시켜 가지고 우리 몸을 뭔가 축적시키는, 에너지원을 축적시키는 그런 효과다 하면, 그런 효과를 낸다 하면, 글루카곤은 어떻게든 저장되어 있던 그런 그 에너지원을 꺼내와서 각 조직이 그거를 쉽게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체내 에너지 대사를 이러한 형태로 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루카곤의 분비 조절이 이제 혈당뿐만 아니라 이 혈중 아미노산에 의해 가지고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건강 뭐 어떠한 작용이 있단 말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어렵고 너무 이런 우리 건강 문제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GLP라 그래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 그래서 글루카곤 유사 뭐 펩티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접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 가지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글루카곤이 바로 그런 어떤 형태의 호르몬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그 혈당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막연하게 뭐 단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가공식품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어떤 이제 이해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몸을 사용하는 방법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서 알아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을 이제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하게 뭔가 어떤
뭐 생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의료 계통의 어떤 전공자들만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돈의 어떤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에 이제 비유를 해보자 그러면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러한 돈을 어떻게 용동시키고 어떻게 재테크를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도 아셔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고 어떻게 질병으로 빠지는지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몸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자유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더 빠른 지름길로 우리를 안내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건강과 전혀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내용, 여러분들께서 모르는 내용들을 들으시고 기억을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신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건강 유지에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